SBA 융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한국 패션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컨셉 코리아 3가 15일 링컨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컨셉 코리아가 링컨 센터에서 화려하게 개최됐습니다. 뉴욕 패션위크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이번 프로젝트에 도호, 스티브 제이앤 요니피, 이상봉, 최범석 등 한국 대표 디자이너 4팀이 한국의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뉴욕 시장에 자신있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디자이너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들 중에서 국내 및 해외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계기로 디자이너들이 한국 패션을 세계화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단은 시장성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뉴욕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디자이너들을 흥분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뉴욕 시장을 잘 온 것 같고 일단 이를 통해서 왔을 때 뭔가를 또 갖고 가야 되는 결과가 있으니까 가장 중점을 둔 건 미국 현지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세일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눈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이날 행사에 당초 250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패션 전문가와 해외 주요 언론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바이어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세계적 명성의 패션 큐레이터 발레리 스틸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아 뉴욕 패션계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 김남주가 컨셉 코리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개막 행사에 참석해 패션위크 기간 중 한국 패션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과 9월에 열렸던 컨셉 코리아 1과 2와는 다르게 이번 컨셉 코리아 3에는 세계 유명 디자이너 샵과 최고급 명품 편집숍이 몰려있는 첼시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쇼룸을 설치하는 등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이번 쇼룸은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전문 리얼 에스테이트 그룹이 선정한 2011년 탑 우먼 베스트 7에 한인 여성 이종진 씨가 선정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전문 기업인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이 해마다 발표하는 탑우먼 리스트에 2011년 탑우먼으로 한인 여성인 이종진 씨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의 탑우먼 선정은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과 관련된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총 7명의 탑우먼 가운데 이종진 씨는 유일한 아시안으로 리얼 이스테이트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는 등 업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5일 오후 맨해튼에서 열린 탑우먼 선정 발표식장에는 200여 명의 관련 업계 사람들이 참석해 이들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다이앤 딜런 씨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돼 남성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탑우먼 여성들을 격려했습니다. 7명의 여자분을 뽑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좋은 아너리 어워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해 제가 다행히 아너 되어가지고 어워드를 받게 되었는데. And she has been one of the best architects and designers that I've known over the last 15 years or so. 탑우먼으로 선정된 7명의 여성들은 참석자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으며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의 탑우먼 선정 발표식에는 이종진 씨를 비롯해 루크 아기네스, 주디 플랄 등 총 7명의 여성이 탑우먼에 선정됐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유럽의회가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 예정인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한EU FTA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8일 INTA에서는 한EU FTA 동의안을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유럽의회의 협정 동의안 승인으로 EU 쪽에서는 한EU FTA 잠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내부 절차가 완료됐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 외교당국자가 북핵 육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이날 공보실 명의의 언론 발표문을 통해 16일 알렉세이 보르다프칸 러시아 외무차관이 김용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접견했다며 면담에서
한반도 상황을 비롯한 양자관계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은 이어 면담 내용에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 재개 전망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문은 그러나 이날 면담이 어느 쪽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 시민혁명의 용기를 얻어 중동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16일 바레인에서 다시 유혈 사태가 발생해 제2의 이집트 사태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레인 당국이 이날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는 등 다시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사태가 이집트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레인이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 무슬림에게 넘어가면 인근 이란의 시아파 정권 영향에서 안전할 수 없는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튀니지나 이집트와 같은 체제 전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입니다. 올 겨울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뉴욕시 곳곳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등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컨 에디슨은 자사의 가스 유출 조사팀이 지난해에만 2,500건의 가스 유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험난한 날씨가 주요 가스 유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스 유출 사고의 대부분은 위험성이 거의 없는 3급 수준이지만 최근 탐지한 사례의 17%는 위험성이 높은 1, 2급인 것으로 드러나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컨 에디슨 가스공급센터의 케빈 페이건은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사소한 것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뉴욕시 제설 예산은 벌써 바닥이 났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지금까지 모두 7,570만 달러를 지출해 올겨울 제설 비용으로 책정한 3,890만 달러 예산을 훌쩍 초과했습니다. 청소국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3,280만 달러가 직원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됐고 소금 구입 비용으로 2천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 제설 장비 대여료 1,090만 달러, 트럭 부품비로 430만 달러, 보행자 도로 제설 일용직 인건비로 12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비토 트루소 청소국 대변인은 1888년 폭설은 3월이었고 올해도 눈이 온 기록이 있다며 그저 겨울이 곧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하튼 센트럴파크의 범죄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원보호시민단체가 시경의 범죄 통계를 집계 발표한 각 주요 공원의 범죄 현황에 따르면 센트럴파크는 지난해 범죄가 2009년보다 4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01건으로 강간과 마약 관련 범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 인력 부족에 따른 순찰 악화와 지속되는 불경기 때문에 더욱 범죄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경 측은 그러나 방문객 수를 감안하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폴 브라운 시경 대변인은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인파가 센트럴파크를 방문하고 있지만 센트럴파크는 다른 지역 경찰서와 비교해 가장 낮은 범죄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은 고용주가 온라인을 통해 종업원이 노동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주는 국토안보부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의 확대는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운영에 큰 부담을 안기고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합법 체류 신분의 종업원들에게 법적인 문제를 안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직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을 의무화시켰지만 도리어 저임금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 직원이 마약 갱단으로 추정되는 무장괴 안에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지면서 폭력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국 소속 직원 2명은 전날 장갑 차량을 타고 북부 몬트레이에서 수도 멕시코시티로 이용하다 산루이스 포토시즈 고속도로에서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희생된 하이메 사파티는 복부와 하반신에 5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외교관 번호판을 달고 있어 갱단이 이들을 표적 삼아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16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는 물론 역외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미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함께 갈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5에서 10년 이내에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편 그래퍼 국장은 이날 북한군의 전력이 악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공할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 천안함 공격이 증명하듯이 북한은 영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LA 한인타운에서 이들의 화합과 질서를 위한 나이트아웃 행사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특히 이번 나이트아웃 행사는 LAPD 올림픽 경찰서도 함께 참여해 안전하고 발전하는 타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에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나이트아웃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팔가와 아이롤로에서 2시간 동안 열릴 예정인 이번 행사는 LAC 재개발국 주관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와 라틴 장애인협회 그리고 올림픽 경찰서의 공동 후원으로 열립니다. LAC 재개발국 측은 주민들이 이웃들을 서로 알아가고 어떤 단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 나이트는 이렇게 마치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냥 와서 여기 Senior Lead Officer, Police Officer이 누구고, 그리고 우리 옆집이, 그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이 누구 있고 그런 거를 서로 같이 알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한 거예요. 또 한인타운 건강정보센터가 직접 나와 주민들의 혈압 체크 등 간단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한인타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코리아타운 나이트아웃 행사는 한인타운 범죄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있다면 의심이 가는 사람이나 행동을 봤을 때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맷 블레이크 올림픽 경찰서장은 이번 행사가 한인타운 범죄율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But when you know one another, you could say that person doesn't belong, that car doesn't belong, hey, that's suspicious. And when we have that going on inside our neighborhoods, we will find that the calls that we get will be really accurate and we'll be able to take people off the street that are committing crimes in your neighborhood. 이 밖에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한인타운의 범죄율을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블레이크 서장은 덧붙였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낀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45도, 섭씨 영상 7도입니다. 하루 종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밤에 개일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 41도, 섭씨 영상 5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미 동부 최초의 한인 경찰서장이 탄생합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메이슨 디스트릭트 경찰서 이건마 부서장을 오는 26일자로 서장으로 승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생인 이 부서장은 12살 때 이민와 버지니아주 레이크 브래더 고등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92년 경찰에 투신해 지난해 메이슨 디스트릭트 경찰서 부서장으로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교통경찰 차량과 충돌해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50대 한인이 뉴욕시 정부로부터 171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강 씨는 경찰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2008년 초 시 정부를 상대로 뉴욕주 민사법원에 배상금 2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범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3조 7,29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부분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432억 달러로 이번 회계연도보다 3억 9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소 카운티 중간 가격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재산세를 평균 227달러씩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이는 카운티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중간 가격 주택은 재산세가 오르는 반면 고가와 저가 주택은 각각 173달러, 55달러씩 줄어들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연방정부가 합법적 신분 자격 없이 메디케이드 등과 같은 복지 혜택을 불법 취득하는 이민자 적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4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새 회계연도부터 외국인들의 이민 시분을 확인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자격 없이 부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봄 대학 졸업을 앞둔 예비 신규 사원의 초봉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산학협회는 이달 발표한 2011년도 대졸자 초봉 통계 조사 결과 올해 대졸 예정자의 초봉은 평균 5만 340달러로 작년도 졸업자보다 3.5%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에 이번 주 화씨 60도를 넘는 온화한 봄 날씨가 반짝 찾아오겠지만 주말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정월 대보름인 17일에는 지역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이 55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금요일인 18일에는 60도를 넘어서는 등 3일 연속 하루에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상승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체류자 고용 차단 장치인 전자노동 확인제 E-베리파이를 신규 직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해 적용시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연방 하원 피터 드파지오 의원이 지난 14일 상정한 이 법안은 그간 신규 고용 시에만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돼 있는 E-베리파이 제도를 기존 직원들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무보험 동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오는 20일 맨하튼 YMCA에서 실시합니다. 내과, 외과, 치과, 틀니 교정 등의 진료가 진행되고 사회복지 분야의 상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 혈당, 혈압 검사도 실시됩니다. 선착순 70명으로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2월 28일 오후 8시 팰리세이드 파크에 감미옥이 오픈합니다. 20년 전통의 감미옥 포트리점에 이어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팰리세이드 파크점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모피의 명가 브랑쉐 모피가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두고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세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미주 최초로 진출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랑쉐 모피는 이번 행사를 통해 파격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KCS 공공보건센터가 지속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무료 또는 적은 액수의 검진료로 뉴욕시 거주자 여성들에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여성들이 유방암을 예방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1, 2주 전에 미리 예약하셔야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인터내셔널 리더십 파운데이션과 뉴 한국의 힘이 연계한 대학생 인턴십을 모집합니다.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며 차세대 리더로서의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접수는 2월 21일까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동포사회의 화합과 남북한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월 16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후 6시 민화협 범뉴욕 협의회 출범식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도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책으로 긍정의 힘이 최고의 행복을 만드는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대한항공 사진전 역대 최우수 작품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에세이집으로 독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N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6일 오후 포트리 더블 트리오틀에서는 민족화해협력 범뉴욕협의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뉴욕 한인직능단체위원 및 각종 교계 지도자와 자영업자 등 한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한민들이 자리를 함께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화협 범뉴욕협의회의 발족을 축하했습니다. 민화협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1998년 9월 순수 민간 차원에서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200여 개의 정당과 종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통일운동 상설협의단체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태 등 북한 측의 천인 공노할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16일 열린 민족화해협력 범뉴욕협의회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한인들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따뜻한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화협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등 당정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한민족이 통일될 이후를 생각하는 순수한 비영리 단체 입장에서 그동안 북한 측의 애정어린 지원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화협은 지난 2008년 12월 인천 남포관 정규 화물선을 통해 북한 지역의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재를 지원하는 등 북한 지역의 산림 녹화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민화협은 남북 갈등 관계를 뛰어넘어 순수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북한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분유와 밀가루, 쌀 등을 개성 육로를 통해 전달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민화협 관계자들은 북한 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측과 접촉하는 등 이념 관계를 뛰어넘어 순수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통일 관계자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남북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남북 통일이 된 후를 생각해 볼 때 지금부터 민간 교류 차원에서 서서히 진행시켜야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남북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이 하나 된 국토를 가정해 볼 때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한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강산을 보존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화협 회원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출범하는 민화협 범뉴욕협의회의 발족을 축하하며 많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한인 동포 사회에 아름다운 선행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통증병원 원장님께서 퇴행성 관절염 약물요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약물요법으로는 타일레놀을 먼저 쓰게 됩니다. 타일레놀은 소염제는 아니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은 염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일레놀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나으면은 주사를 놓게 됩니다. 보통 관절 주사라고 하는 주사는 스테로이드를 놓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으면은 관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1년에 3번 이상은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관절에 평소에 있는 그 관절 윤활유를 보충시켜주는 주사가 있습니다. 신비스크나 하이알간 같은 그런 주사를 놓으면은 관절이 매끄러워지고 통증이 경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하고 걸어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관절염의 경우에는 무릎을 갈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